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또 학습의 의지로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요약본으로 이제 안내를 조금 드릴 거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도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 온라인 자기계발 사이트 모음집 링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약본이라는 것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요약으로 드린다고 해도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해가 되거나 또 기억을 더듬어서 활용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또 강의를 듣지 않고 요약본만 받으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의 시간에 많이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1시간가량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부 30분, 2부 30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 이후에 또 요약본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요. 큐리어스는 리더 홈페이지, 리더 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리더 페이지에서 건신 검색하시고 1대1 질문해 주시면 제 연락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추가 질문을 하시거나 또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진행하고 잠깐 5분 휴식 시간 가질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일부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강의를 또 8시 딱 맞춰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강의를 매우 알차게 처음부터 도구 활용부터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8개의 AI 도구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각각의 도구는 보통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요. 나중에 이거를 언젠가 한번 써봐야지 이러면 잘 쓰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프로필을 만들면서 프로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AI를 작동해보고 또 교환을 만들면서 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 또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바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해결하면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의가 이론 중심으로 흘러가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8개의 툴을 뒤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바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8개의 AI 툴을 오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하셨던 방법, 제안한 방법으로 실습을 반드시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내용은 요약본으로 제가 모두 제 언어까지 입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편한 수업이 되실 겁니다. 우선 저는 오쇼플러스 재단에서 우수 강사를 수상하면서 약 6년 차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네,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전업주부 경력 단절 시절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그 경력 단절 시절을 딛고 나왔을 때가 바로 2019년, 20년 그때였고요. 그때 제가 나왔을 때 저는 경력 단절을 딛고 나오려고 했지만 세상은 모든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네, 문이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던 시기였죠. 제가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뒤집으면서 제 경력과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었는지 제가 50세까지는 제가 강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반전을 뒤집고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가 되었는지 그 노하우도 살짝 엿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궁금해서 모이신 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강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시겠죠. 제 소개는 짧게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년이 없는 직업 강사.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다 보고 오셨을 건데요. 중장년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이유, 그리고 내 경험이 컨텐츠가 된다.
네, 많이 얘기하죠. 중장년의 경험은 콘텐츠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것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강의의 전달 방식과 디지털 도구가 강의의 성패를 가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짚어 보며 이 시대의 강사 툴 AI를 나의 팀원으로 만들고 내가 팀장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세팅하는 방법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현재 강사 양성 과정에 그 강사 기획을 하거나 그 토탈 주강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 멘토링 과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강사,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강사이시거나 또는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5단계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AI로 강의를 설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환을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패들렛, 그리고 또 카훗, 멘티미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도구들로 참여가 높게끔 만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또 자신의 강의를 자산으로 전환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또 결과적으로는 섭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화 하는 작업까지도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저는 강사 시스템의 5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해볼 영역은 이 모든 것은 정규 강의의 로드맵 과정이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중점적으로 강의 설계를 완성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교환 시스템 요 2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AI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AI를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 강사 입장에서 AI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AI란 어떤 네, 아이일까? 요즘에 왜 그렇게 핫할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시점은 일단 AI는 기록방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저장하고 다 기억합니다. AI는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해봐. 네가 다 해봐. 하면 네, 똑똑하게도 정말 대충 정리합니다. AI는 눈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일하기 때문인 거죠. 빵집 사장이 굉장히 똑똑한 직원을 채용했는데 지금부터 네가 우리 빵집을 살려 라고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집 빵의 특징은 네, 이가 없어도 잇몸이 없어도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 유기농 재료와 초고급 버터를 쓰지. 이제 네가 우리 가게의 빵을 팔아봐.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네, 참 착합니다. 뭐 어떤 분이 화도 내보셨고 또 심하게는 또 욕도 해봤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AI는 인성은 참 좋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만하라는 소리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시 도와드릴게요.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착하게 얘기하는 친구죠. 그런데 반면에 틀렸을 때도 태어나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AI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AI는 애당초에 정답을 말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AI는 정답이 아니라 대답을 잘 하도록 훈련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정정에 반응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틀려도 태어나다가 아니라 애당초에 얘는 대답을 잘 하는 AI는 그런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AI의 진짜 정체. 저는 오늘 모든 것을 강사 입장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AI는 교육을 잘 받으면 에이스가 되는 진짜 똑똑하고 빠른 신입사원입니다. 시키는 거 엄청 잘하죠. 설명이 없으면 헤맵니다. 내가 여기 와서 팔아야 될 게 빵인지 책인지 아니면 짜장면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향을 주면 속도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AI는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키는 건 잘하고 설명이 없으면 헤매고
방향을 주면 속도가 미친 AI 신입사원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사 생활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AI가 가장 싫어하는 말 알아서 해줘입니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시할 때 네가 알아서 해줘. 그렇게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입니다. 강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프리랜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퇴도 내가 결정하고, 네, 시작도 내가 결정합니다. 근무 시간도 내가 결정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때때로는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되는 직업이 바로 강사입니다. 작년에 썼던 커리큘럼 그대로 써서는 더 이상 강의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구조는 정년이나 은퇴 시점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삶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19년, 20년 가까이의 경력 단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의 콘텐츠를 초기에 잡을 때 저의 실패 경험으로 강의 콘텐츠를 잡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살짝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브런치 작가에 도전을 했는데, 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쓰면서 제가 원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 그리고 50 플러스 재단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브런치 작가 두 번 떨어져 본 내 원고를 공개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비법, 그러니까 탈락한 이유를 강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강의는 브런치 작가 한 번에 통과하는 법 또는 뭐 1년 안에 올해 안에 작가 되는 법 이런 강의를 할 때였는데요. 저는 왜 떨어지는지 알려주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강의에서 정말 얼토당토 않은 억만진창으로 만들었던 떨어졌던 그 원고를 많은 분들이 캡처하고 퍼가면서 저와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브런치 작가에 도전을 하셨고요. 이렇게 실패를 콘텐츠로 만드는 게, 아, 이런 콘텐츠도 가능하구나라는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었죠. 여러분은 콘텐츠를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강사지만 디지털 강사 이전에 브런치 작가 되기, 그리고 게임 크리에이터, 또 느린 학습자들을 문해교육,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강의를 디지털과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세상에는 재밌는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 평생학습관 수문교실, 제가 이틀 전에 캡처해서 온 화면인데요. 도시어구, 하와이안 훌라, 그리고 만화교실, 또 오카리나, 이렇게 소수 정예로 5명 이내로 강의하는 소규모 강의,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누구나 지식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겹살 잘 굽는 법, 네, 좋은 쪽파 고르는 법, 이런 것으로도 강의를 할 수가 있으신 거죠. 특히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큐리어스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정년이 없는 직업 강사로 다양한 콘텐츠로 도전을 하신다면 콘텐츠의 장벽은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영향력을 확장할 단계입니다. 동시에 진행하셔도 좋고 나에게 맞는 채널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콘텐츠 노출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바로 핵심 생존 전략이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우리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재능 기부부터 시작하시는 강의로 그거를 브랜딩으로 홍보로 마케팅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구를 8가지를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도구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실시간 웹 검색 그리고 출처 인용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AI 검색 엔진입니다. 퍼플렉시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본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툴킷이라고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 디지털 툴킷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8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플렉시티에 제가 2020년부터 26년까지의 연도별 한국 강의 트렌드 핵심 키워드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연도별 검증 키워드, 검증 메모 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문서 작성을 해줬고요. 보시다시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이렇게, 네, 어디에서 퍼왔는지 링크를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함께 기록을 메모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퍼플렉시티에서 이렇게 문서로 받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이 표를 네가 표로 보정해서 나에게 다시 보여달라 또는 워드 파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표로 기획한 버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 지금 현재 네, 모니터에 네, 줄긋기 네, 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2020년도부터 업그린간 또 메타버스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ESG, 챗 GPT, 개인화, 그리고 디지털 웰빙, 또 지금은 휴먼 인 더 루프, 또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2026년에 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하실 때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강의하실 거잖아요. 항상 연말 또는 연초가 되시면 이렇게 강사 시장의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휴먼 인 더 루프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말 심심찮게 듣게 되실 겁니다. 강사 시장의 트렌드 타임라인은요.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업이 필수가 된 것처럼 네, 유행은 반복하지 않고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강사님들은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최신 트렌드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휴먼 인더 루프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AI가 일을 하는데 사람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뭐 AI가 환각, 또 오류, 거짓말 정보 또는 윤리적인 책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맥락과 판단은 인간이 더 강하다라는 의미로 품질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신입사원 도구일 뿐이지 우리 위로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초안을 작성했으면, 네, AI가 보고서를 요약했으면 사람이 직접, 어, 네, 네, 죄송합니다. 사람이 직접 강사가 수정하거나 구조를 재배치하고 또 디자이너가 최종 보정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휴먼 인 더 루프 이 단계에서 가장 네,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50 플러스다. 그리고 현재 50 플러스의 두 번째 골든 타임이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만나면 확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네,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50 플러스 인생 이막의 골든타임에 쓴 많은 분들은 이미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AI 시대는 빠른 세대가 유리한 만큼 판단하는 세대도 유리한데요.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0 플러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0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네,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또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뛰어난 중장년의 뇌라는 책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핵심 요약, 주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핵심 요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AI 두 번째 도구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 이것도 검색 엔진인가? 아니면은 대화형, 네, 생성형 AI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구글이랑 함께, 네, 구글, 또 뭐 제미나이, 노트북 LM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노트북 LM은요, 구글 AI 기반 학습 도우미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책에 대한 요약과 핵심, 네, 키워드 바로 뽑아줄 수 있는 도구라는 뜻이죠. 노트북 LM은요, 구글이 만든 AI 기반 리서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점은 얘는 자료를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올린 자료, 그리고 내가 선택한 소스를 기반으로 답을 해주는 AI 연구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구글 기반의 학습 도우미이기 때문에 나의 스마트한 보조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높은 신뢰도, 출처 기반, 네, 근거가 없는 것을 지어내거나 자기가 창작하지 않고요. 제공된 자료 내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공된 자료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준비를 단축하기 위해서 퀴즈라든가 강의 초안 또는 요약본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요. 무엇보다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강의 교환을 하나를 만드셨으면 초보자용, 중급용, 심화용 이렇게 해서 수준에 맞게끔 강의를 제작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의 주요 기능은 자료를 연결하고 소스를 통합한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하고 인용과 출처 확인이 용이하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최근에 제가 만든 강의 아니었는데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안을 제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 가짜뉴스 판별법 3단계, 디지털 발자국, 또 정보윤리와 공유 예절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포인트를 만들거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네, 노트북 LM이 점검을 해서 요약, 포인트, 그리고 확증 편향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 거에 대한 원문 확인, 또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도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비나이한테는 모르는 것을 물어봅니다. 감자탕 끓이는 방법. 네, 맛집에서 감자탕 끓이는 레시피를 알아와라. 또는 가장 가깝게 만드는 레시피를 알아와라. 라고 했다면 노트북 LM은 우리가 링크를 주거나 책을 주거나 파일을 주면서 여기에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라. 라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LM의 사용 방법은요, 시작하시려면 이렇게 소스를 추가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난 아무 자료도 없지만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색을 하셔서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선택하겠다를 클릭하시면 웹에서 검색을 할 것인지 또는 파일을 내가 직접 업로드를 할 것인지 또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웹에서 새로운 소스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책, 60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 라는 책에 대해서 AI에게 소스를 가져와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60대의 희망을 가지고 노화와 질병에 똑똑하게 대처한 유튜브. 그리고, 네, 이건 도서 검색을 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뭐,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또는 블로그라든가 자기가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는 곳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고요. 제가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신빙성 있고 나와 결이 맞다라는 정보를 체크를 하시고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요약을 하거나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책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책, 왜 중장년이 현재 AI를 관리하고 또 AI를 검증하는 것에 50대가 중년이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실 때 방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만 해도 이
두 AI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건데요. 퍼플렉시티는 정보를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노트북 LM은 그 자료를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두 가지 AI를 구분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LM으로 가져온 자료 역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당연히 명확하게 있겠죠. 자료를 내가 줬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한 것에서도 그 1, 2, 3번 이렇게 그 주석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원문 또는 원본 링크로 바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해서 트렌드, 전체적인 강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도 있고 또 세계적인 경제적인 이슈라든가 뭐 환경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또 주목해서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 매번 바뀌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네, 내 강의가 아니더라도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강사 모집 공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사 모집 공고를 연말과 연초에 분석을 좀 하시고요. 어떤 강사를 선호하는지 또 어떤 강의가 올라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요구 역량이라든가 키워드, 그리고 뭐 보수라든가 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뭐, 제가 강의를 하면 또 강사님들은 조심스럽게 뭐, 여기는 보수가 어떠냐, 또 저런 일은 해보는 게 어떠냐,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시중에서 조사를 하면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AI를 통해서 확보해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일본 여행을 갈 거면 네이버에 뭐 오사카 2박 3일 여행 뭐 이렇게 딱 적죠. 그럼 이제 쫙 정보가 나오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블로그에 써놓은 거를 또 우리가 퍼와서 그걸 참고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 네, 뭐 주름 없애는 얼굴 운동법이라든가 또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콘텐츠가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검색 엔진을 능가할 정도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노트북 LM이라든가 퍼플렉시티가 궁금하시면 역시 유튜브에서 조금 더 활용 방법을 검색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디지털 관련 뭐 강의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으실 때 강사님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조건 검색을 하지 않고 정보를 검색하시게 되면 너무 오래된 정보를 접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거나 또는 댓글이 많거나 또는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관련도가 높은 추천 그 영상을 받게 되면은 지금 시대와는 조금 뒤떨어진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무언가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시면 상세 검색, 상세 검색에서 최신순 또는 날짜순, 뭐 올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요. 기왕 트렌드를 알려고 검색을 하실 때는 상세 검색에서 이렇게 최신으로 적어도 6개월 이내의 정보를 검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물론 섭외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공모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런 경력도 없기 때문에 공모보다는 역제안을 조금 많이 한 편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모를 기다리지 않고 문제 정리부터 커리큘럼까지 먼저 기관에 역제안하는 방법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 제가 지금 제미나이와 그리고 퍼플렉시티, GPT 이렇게 세 가지 AI를 활용해서 트렌드 대응 실행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상반기 모집 공고를 내가 네이버에서 찾으시는 것보다 지금은 검색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디지털과 AI 리터러시 관련 강사 채용 공고를 정리해 달라라고 했고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거나 또 곧 시작되는 공고, 또 때로는 마감됐지만 올해 있었던 6개월치 공고를 다 보여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공고를 보시고요. 어떤 강의가 올라오고 있는지, 특히 나와 유사한 카테고리라면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보 강사님들은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리고 현직 강사님들은 지금 당장 강의에 공모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이제 다음 도구, 제미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이 AI 교육을 받으면서 겪는 어려움 5개를 찾아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구글과 유튜브를 등에 업고 있는 제미나이는 정보력이 상당하겠죠. 네. 이제 그 제미나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네.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중장년 교육이, 중장년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합숙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려운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계정 생성과 유료 결제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 뭐 이런 것들도 불안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행 결과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라든가 때로는 누르면 어떻게 될까봐, 내 정보가 털릴까봐 이런 질문 공포 또는 터치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기도 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 질문을 해서 뭔가 이상한 답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AI를 잘 쓰지 못하는 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저는 제미나이에게 중장년 학습자, 그러니까 우리는 강사 입장이지만 학습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시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강의를 기획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장년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셨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씩, 네, 학습 목표라든가 학습 내용에 녹여 넣으셔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의, 두드러진 강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차별화된 강의를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똑같은 강의는 너무나 많습니다. 수채화 강의, 오카리나 강의, 그리고 또 책 쓰기, 글쓰기 강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강사님들이 과연 제미나이한테, 그리고 또 AI한테 학습자들이 가장 불만이 뭔지 좋은 후기가 아니라 나쁜 후기를 검색을 해 보셨을까요? 저는 매 강의마다 이것을 하고 요 불만과 개선해야 될 점을 반영해서 그 다음 강의에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차별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강의 제안서라든가 강의 기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걸 넣을 칸이 없다. 지정된 폼에 그걸 넣을 칸이 없다라고 하시면 자기소개라든가 강사 소개라든가 약간의 틈이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넣어서 본인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넣은 부분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구를 왜 넣으셨는지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강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제안도 해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아무도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 단절 강사, 네, 저를 쓸 수 있는 곳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교육을 받은 곳이 은평의 여성인력개발센터였는데요. 제가 센터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 수료생이고 여기에서 게임 크리에이터라는 과정을 150시간을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배웠던 것을 네, 은평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강의를 하실 때 주기적으로 프로보노 또는 재능 기부 제안을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내 강의 영역을 확장하실 수도 있고 또 기관에서 강의 확인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 역제안, 특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강사에게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벌써 여러분들과 네 번째 AI 도구를
네, 보여드릴 겁니다. 젠스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젠스파크가 비용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AI 중에서는 비싼 편입니다. 거의 뭐 4, 5만 원 정도 월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마냥 무료로 그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슬라이드 기준으로는 이미지를 좀 많이 썼을 때는 60장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노 바나나를 사용했을 때는 네, 그 프로 회원에 한해서는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 만드는 건 네, 무제한이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제한이 있지만 이미지는 조금 무제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젠스파크가 뭐길래 요즘에 그렇게 강사님들에게 핫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젠스파크는 우선 여러분들은 유료 결제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들어와서 검색부터 하시고요. 다른 AI들도 많이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젠스파크는 올인원 작업 플랫폼이라고, 네, 제가 젠스파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해라. 네. AI 기반 올인원 작업 플랫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채팅, 슬라이드, 문서, 네, 시트, 또 디자이너, 개발자, 비디오, 딥 리서치까지. 여기 보시면 주요 기능이라고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젠스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AI를 다 끌어다가 협업을 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우리는 AI 에이전트가 네, 2026년도에 핫한 키워드라고 하면 젠스파크는 네, 스스로를 AI 슈퍼 에이전트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젠스파크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이제 그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그 프로 그 이상 유료 회원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만 이제 그 제작수 제한이 조금 있고요. 이제 젠스파크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책상에 앉아서 메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AI에게 내가 공모를 기다리지 않고 기관에 역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줘. 그리고 그림은 최대한 심플하게 노트북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모습을 슬라이드 삽입용으로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전구 모양도 조금 바꾸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네, 그리고 2번, 그러면서 이미지 번호가 매겨지게 되는 거죠. 내가 1번을 어떻게 바꿔줘, 2번을 뭐 어떻게 바꿔줘 하고 정확하게 지목해서 변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여성을, 네, 사람을 남성으로 네, 바꿔서 만들어 달라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번호를 매겨서 지목을 했기 때문에 남성으로 변환을 해 주고요. 네. 제가 다른 내용은 하지 않았죠. 스타일을 바꿔라라든가, 뭐, 위치를 바꿔라, 뭐, 의자가 아니라 사무실로 뭐, 형태를 바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지목한 사람만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이 이미지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미지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옛날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 들어갔던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지침을 본인이 적거든요. 노트북 앞에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모습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컨셉을 잡아서 얘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보니까 너무 옛날에 막 그 70년대, 80년대 우리 교과서 그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좋긴 한데 난 이 디자인을 한 번 더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스타일은 유지하는데 한 번 더 바꾸라고 지금 보이는 프롬프트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젠스파크라든가 노트북 LM을 실습을 많이 할 때,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할 때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드리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학습자분들은 조금 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시 프롬프트를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모던하고 테크, AI 느낌,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캐릭터를 조금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꾸라고 하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를 이전에 이렇게 조금 그 올드한 이미지에서 디지털 감각을 넣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이미지가 만약에 최종 목적지였다고 하면 저는 제 학습자분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어라 라고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젠스파크는 부분만, 요소만, 그리고 디자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주문하는 대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꿔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굉장히 빨리 만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AI를 보여드렸는데, 역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분,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하지만 내가 했던 강의에서 조금 더 새로운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또 뭐 초보의 그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든 또는 강의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분들이시든 여러분들께서는 프로보노로 테스트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강의 만족도 그리고 재의뢰율 확실한 성과 지표를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재능 기부를 주기적으로 저는 제가 6년 차지만 매년 제가 기관에 찾아가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지인들을 모아서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무료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강사님들 또 여기 지금 모여 계신 많은 분들과도 저는 함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강의를 주고받고 하면서 강의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무료 강의라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경력이 되어서 나는 조금 더 경력을 가진 나아지는 강사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3월이죠. 3월은 상반기, 네, 다지기 하시고요. 강의를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전략을 세우시는데요. 상반기는 내가 해왔던 대로 해오신다면 하반기는 조금 더 다르게 AI를 활용해서 집중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강사님들, 네, 이런 얘기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강의를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을 쌓으려면 강의를 해야 되고, 네, 이거는 완전 딜레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네, 그때가 제가 49이었고, 그리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0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50부터도 제가 전문 강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내 경력, 그리고 또 초보 강사님들도 나의 컨텐츠로 강사가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사님들은 70대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롤모델 삼아서 저도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저 역시 초보 강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는 저도 처음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길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길이 없다, 네, 뽑지 않는다, 공모가 안 뜬다,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역제안, 그리고 프로보노,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길이 없으면 우리는 우회 도로를 찾아서 뚫고 가면 되겠죠. 사실 10번 제안한다고 10번 다 저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 기회에서 한 번을 얻으면 또 그건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후의 도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사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셔야죠. 프로필 업데이트라고 하면 당연히 작년에 했던 내용, 올해 했던 내용, 네, 달라졌겠죠, 경력이. 그래서 그거를 더 업데이트를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프로필의 디자인까지도 신경 써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록 중심, 지금은 성과 중심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 운영자의 관점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관의 운영자가 이 강사님과 일을 하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보기 좋은 프로필이 좋으실 거고요. 예를 들면 2015년에 무료 이력서라고 하면 이런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이력서라고 하면 디자인부터가 많이 달라졌죠. 양식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면 되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 양식이 없는데 강사 프로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캔바를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바에는 네. 캔바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프로필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서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러면 캔바 공부 좀 하셔서 요 프로필 디자인으로 내 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아, 캔바 좋대. 네. 그런데 연습하기 잘 안 되시죠? 제가 지금 숙제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캔바로 프로필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과제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캔바를 하시게 될 거고 또 그러면서 디지털 스킬 또 캔바에 대한 네, 다양한 스킬들을 습득하시게 되시겠죠. 이렇게 결과물을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디지털의 습득 속도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섭외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뛰는 강사님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무엇이 되었던 어느 순간 우리는 브랜드로 넘어가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서 차별화 전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제가 강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뭐 유튜버라든가 뭐 광고 보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정말 되면 좋겠지만 그게 그 유행 따라서 약간의 그 이렇게 슬로건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이 쓰는 용어라고 나도 쉽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차별화를 하겠다고 해서 과장을 하는 것은 금물, 그리고 경험을 객관화, 또 포지셔닝이라는 한 줄의 정의, 대상과 문제, 해결, 성과를 명확한 한 문장으로 정달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한 가지만큼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 제안을 하실 때요. 반드시 그 강의 제안에 문제와 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를 해주세요. 저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강의를 모아놓으시고 샘플링 하시고 단순히 그 강의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셀프 리더십, 내가 내 강의를 되돌아보는 경험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많은 그 경험과 이력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쏟아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모든 경험을 쏟아내라. 이걸 저는 이제 경험서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알마인드라는 네, 5번째 도구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마인드는 현재 지금 이게 그 단종이 돼서 알마인드를 다운받는 거는 이미 다운받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알마인드가 아니더라도 뭐 엑스마인드라든가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마인드맵으로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분 거죠. 이거 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쫙 뽑아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보고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냐면요.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클로드에게 물어봅니다. 알마인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클로드입니다. 클로드는 글도 잘 만들고 감성적으로 대화를 참 잘해주는 친구. 그래서 저는 클로드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클로드랑 너무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AI를 써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클로드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 마인드맵 사진을 주고 이걸로 차별화된 강의 주제를 뽑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강의 기획의 초안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강의를 기획할 때 주제부터 뽑을 때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AI에게 뽑아내 보게 해라.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관찰자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부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관찰자란 보조 강사라든가 또는 학습자의 시선이 돼보는 역할이겠죠.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도 1년에 몇 번씩은 다른 분의 보조 강사가 돼보시거나 참관을 하시거나 또는 학습자가 되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이 강의하는 것을 보조로 도와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강사의 교수법, 그리고 학습자의 반응을 동시에 보는 제3의 눈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제3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관찰자의 시선을 주기적으로 가져라.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파트 2,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AI 도구들을 포함해서 팀을 어떻게 꾸려갈지 나만의 AI 팀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9시입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5분 뒤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바쁘게 제가 열심히 강의를 지금 몰아오고 있는데요. 잠시 5분 쉬시면서 여러분들 물도 한 잔 마시고, 네, 그리고 또 궁금증도 이참에 기록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편하게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는 지금 9시 한 2분, 3분 정도 됐는데요. 9시 10분부터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쉬시면서 저는 채팅에 올라온 질문 없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편하게 쉬시고요. 네, 이동 중이셔서 듣는 분도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저 20년 경력 단절, 네, 뚫고 나왔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만큼 긴 경력 단절, 그리고 정말 전업주부였던 분들을 제가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인생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정신이 없다고 하시네요. 2부에서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전체 수강을 못하면 언제 개설하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요거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어, 아마 요번 기수 제가 하고 한 달 정도는 쉬었다가 그 다음 기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스케줄상 그렇게 하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서 3, 4월에 한번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는 6월이나 7월, 네, 7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많이 쓰고 계신데 유료 결제 툴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유료 결제 툴은 제가 오늘 그 소개시켜 드리는 8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떤 게 나와 결이 맞을지 우선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고민을 해 보신다면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AI가 잘하는 게 다 달라서 그 내 목적이 무언가부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유료를 추천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 디지털 도구를 어디서 학습하고 배웠냐라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정도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작체 학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몰랐던 부분 물꼬를 트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예 A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처음부터는 이제 이런 교육들을 받으시겠지만 사용하다 보면 네,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되고 또
제가 오늘 교육 사이트 많이 알려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또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순간 찾게 되실 겁니다. 네. 프로보노는 요즘에 이제 그 프로보노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라든가 기관에서 프로보노 팀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저기 그 야구 선수가 그 도시락 봉사를 하면 자원봉사고요. 야구 선수가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면 프로보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우스 빨간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네. 그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그 설정이 나오거든요. 거기 설정에서 그 검색에서 마우스라고 치시면 마우스 변형할 수 있는 그 설정 창이 열려요. 그래서 설정에서 마우스를 검색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네. 어, 이번 강의는 큐리어스에서 미니 강의로 진행하기 거기 때문에 녹화본을 제가 제 권한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녹본은 제공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큐리어스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녹본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요약본은 지금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 설명을 다 넣지는 못해서 요약본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거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 내용을 함께 들으신 분은 네, 저에게 크리에이터 검색하셔가지고 질문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방법도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질문 답변 드려서 저도 잠시 화면을 끄고 1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이지만 이 온라인 강의가 또 이렇게 쉼 없이 가게 되면 또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잠시 쉬는 시간 드리면서 질문 답변 드렸는데요. 질문하신 분이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지만 오늘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그 크리에이터 페이지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어떻게 주시면 되는지 링크도 잠시 뒤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가출이 어떤 분이냐고, 어떤 의미냐고 하시네요. 네. 제가 집 나가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가출 리더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네.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누구, 뭐, 이렇게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전업주부 있으면서 집 나가고 싶어서 가출이라는 닉네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 신이다 보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갓을 넣기도 됐고요. 네. 가출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출 리더라고 하고 나서 이제 검색어를 쓰면 가출이라고만 치면 너무 부정 검색어가 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민이 있을 때는 뭐 이쪽으로 전화를 해라라는 전화가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집 나가려고 가출이었는데 네, 나이 50에 삐뚤어질 테다라고 만든 네, 수년 전에 만들었던 이름이었었는데 거기에 시옷을 붙여서 가출이 됐습니다. 약간의 갓생 느낌도 나고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이제 다들 자리에 오셨나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을 해 볼 건데요. 8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제가 준비한 것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2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시간, 소중한 2시간 내어서 8시부터 참여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를 한 가지 정도만 얻어가셔도 저는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 시대 강사의 툴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강의 설계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홍보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선 강의 설계. 제가 요번에 그 강의 기획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요번에 강의 올리고 나서 이 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 궁금한 점이라든가 기대평을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강의 기획이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1부에서 차별화된 내 강의 주제를 뽑았다면 2부에서 설계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구조를 만들고 사람이 맥락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강의 기획을 할 때 요 5가지를 먼저 AI에게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AI 기획의 간단한 공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대상, 시간, 키워드, 성과물, 그리고 강점과 확장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 PDF로 그 요약본은 이제 축소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꼭 뭐 어려운 항목은 아니니까. 하지만 요걸 기반으로 요것만 작성했을 때 AI가 어떻게 만들어주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50대, 60대 여행 기록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 해서 강사의 관점과 확장까지 5개의 항목을 넣어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 디지털 도구. 네, 제가 여기 디지털 툴킷이라고 하면 도구라고 했고요. 벌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아마 이게 6번째 툴킷이 될 겁니다. 심플 챗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돈 내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크롬을 사용한다면 네, 무조건 가지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제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심플챗 허브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 젠스파크, 퍼플렉시티, 뭐 그록, 클로드, GPT, 제미나이. 네, 굉장히 많죠. 그 딥시크까지 요 다양한 AI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하나의 주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동시에 답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 네. 여러분들께서 심플챗 허브를 이제 크롬에서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남들이 GPT 쓴다 그러면은 막 GPT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미나이가 대세래. 그러면 또 그거 다 끊고 제미나이로 이동하세요. 이제는 또 뭐 클로드래. 그럼 클로드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AI를 다 써보니까 그게 남들 따라 다닐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AI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플챗 허브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AI를 동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그 강의 기획서를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복붙해서 넣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 기획서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요 세 명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고 내 스타일에 맞는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유료를 어떤 걸 추천하시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브는 무료예요. 이거 사용해 보시고 내 스타일에 맞게 답변을 주는 그 AI를 충분히 쓰시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뭐 무료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그때 걔를 유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T, 제미나이, 그리고 GPT, 또 퍼플렉시티가 보여준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 기획서를 만들어라 라고 했지만 다르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AI를 하나 고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심플챗 허브로 동시에 답변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각각의 이제 로그인이 다 되어 있으신 상태인 거거든요. 내가 퍼플렉시티를 쓰지 않는데 또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여기 경고 표시가 나실 거예요. 네. 만약에 제미나이의 경고가 있다 그러면 제미나이 로그인이 안 되신 겁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나와 대화했던 거를 요 창을 다 닫고 가셔도요. GPT에 가면 요 내용 그대로 있고 제미나이에 가면 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데요. AI 검색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문장 내용이 제가 입력한 한글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음, 보통 AI는 오타는 본인이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문장을 완벽하게 바꾸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타 수정이라던가 문구 수정을 AI가 셀프로 완전히 뒤집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통 그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적합한 AI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획서를 작성하셨으면 학습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콘텐츠를 배포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클로드면 클로드 또는 제미나이면 제미나이 나와 결이 맞는 친구와 함께 한번 작업을 해 보시면 이게 나에게 내가 유료로 결제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조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네. 그리고 이제 그 AI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 그 AI가 말을 변형한다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관된 걸 제가 바로 넘어가서 알려드리자면 이제 AI가 일단은 뭐 오타를 잡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언어들을 잘 쓰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 경험을 AI가 시장가치 언어 또는 직무 언어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제가 마케팅, SNS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샘플로 쓰는 내용인데요. 역시 이것도 강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시면 물건을 정리했어요. 유통기한 체크하고 진열을 최적화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담배와 주류를 신경 썼더니 매출이 올랐어요. 이 부분은 네.
실제로 좋게 말하면 데이터 분석, 수요 예측 발주,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써서 강의 제안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쓰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AI가 어떻게 그거를 영양 언어로 재해석하고 직무 언어로 바뀌어주는지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강의로 직무 언어로 바꿔서 써야 보다 더 명료한 이력서와 프로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어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냥 했던 표현 또는 실제로 한 일을 어떻게 언어로 바꾸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AI가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AI는 팀이고 여러분들은 AI를 이끄는 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거 메모장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네, 요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기 체크를 네, 어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AI는 우선 신입사원이다. 네, 100% 완성하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80% 수행하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오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이 이제 제가 젠스파크는 거의 오류가 없어요. 거의 한글도 걔는 뭐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 비싼 만큼 또 그건 있는데 우리가 제미나이로 이미지를 만들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책 한 권을 냈더니 네, 디지털 고소가 되었습니다. 괜찮죠?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디지털 강출라라고 했어요. 제가 가출리더라고 했는데 강칠라와 함께하는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오타가 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네. 이미지가 조금 흐리거나 또는 뭐 내가 원치 않는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AI와 손절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이렇게 개떡같이 만들었으니까 역시 아직 AI는 멀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쓸 땐 아닌 것 같아. 이러실 건가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은 80%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디자인은 내가 만들 수 없는 내 시간을 80%를 절약해준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글씨만 바꾸면 된다라고 하시면 쉽게 이 부분만 지금 우리 윈도우에는 AI 지우개가 있거든요. AI 지우개로 이 부분만 지우시고 요것만 지우신 상태에서 캔바로 가져가거나 PPT에서 글자만 다시 넣으시면 되는 거죠. AI 지우개로 요 글자 부분만 지우게 되면 밑에 디자인은 해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AI가 이미지 오류를 냈다고 해도 그거를 그대로 버리지 마시고 일단 디자인과 구도를 굉장히 잘 잡는 AI를 적극 활용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 또 오류가 난 부분은 지우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를 제가 오늘 8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8개를 모두 다 알아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8개를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딱 3개입니다. 여러분들 AI를 다 쓸 필요도 없고요. AI를 하나만 써도 충분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AI에게 얘가 잘하는 건 이거, 제가 잘하는 건 이거,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시는 건데요. AI를 그 역할 분담을 하실 때, 이거를 우리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AI가 하는 AI의 팀, 초안 작성, 그리고 기 문서의 요약 정리, 또 뭐 포맷을 변환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교환을 분산시켜서 만들어라. 이런 것들 잘하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특히 이 부분, 윤리적 판단, 또 품질과 톤앤 매너, 방향 설계 같은 거는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팀장, AI는 팀원. 이렇게 구분해서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게 강사의 시스템입니다. 네. 팀 구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예를 들면 GPT한테는 저는 구조화라든가 논리,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일만 시켜요. 저는 똑같은 일을 제미나이한테도 시키고 퍼플렉시티에 시키고 그러지 않거든요. 요거는 하기 나름인데 일단 팀을 구성할 때 얘가 이걸 제일 잘해. 그럼 걔한테는 그것만 시킵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구글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웹 기반 정보 탐색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 또 특히 캔바랑 연결돼서 지금 캔바에서 PPT 네,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뭐 그런 용도로 쓴다거나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출처 중심의 검증만 시킨다거나 팩트 체크죠. 요것만 한다거나 또 클로드는 문장을 절제하거나 글의 결을 다듬는 일을 시킨다거나 젠스파크는 슬라이드 자동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팀 구성을 해 보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AI를 이미 이것저것 쓰고 계신 분이면 제가 앞에 한 것처럼 많게는 5개지만 저는 3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쓴다. 가능한데 완전 초보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강사님들 중에서 강의를 정말 이제 시작해 보려고 계시는 그리고 AI하고 안 친한 분,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뭔 소린지 정말 정신없어서 모르겠는 분들은 하나만 파세요. 그리고 그 하나랑 한 가지만 하시는 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캔바 AI로 프로필 만들기를 한다거나 제미나이로 기획서 만들기를 한다거나 한 가지만 해보시는 거죠. 원칙은 초보는 AI 초보자는 강사 초보자는 단일 도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시는 거는 나중에 자료도 흩어지고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단일 도구로 시작하시고 초기 적응기 가지시고 그 다음에 도구의 선택 기준을 고려하시고 또 가격의 효율성도 스스로 체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충분히 숙련을 하시고요. 업무 분담을 시키기 전에 얘한테도 다 해보고, 쟤한테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분업화.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 밟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 부분은 초보와 그 AI, 네, 충분히 쓰시는 AI 마스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시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2026년 버전 강사용 업무 분장표 최적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획 및 아이디어 부문입니다. 기획과 아이디어는 강사의 경험 서랍 데이터를 노트북 LM에 소스로 업로드하고 아이디어를 강사님만의 과거 경험이 녹아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벨리 댄스 하시는 분이 글쓰기를 하신다. 뭐 어떻게든 엮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지털 강사인데 또 뜨개질도 잘해요. 뭐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걸 똑똑한 AI 비서하고 하시는 거죠. 똑같은 강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별화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미나이 클로드 노트북 LM과 해보시고요. 나와 맞는 AI를 하나 찾으십시오. 두 번째, 자료 검증 정보센터입니다. 이 AI 팀 중에 기획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이번에는 자료 검증, 그리고 정보를 누구에게 찾아오게 할 것인가? 구글을 등에 업고 있는 제미나이 또는 정보 검증에 탁월하다는 퍼플렉시티, 이것 또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퍼블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GPT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요런 공간 개념에서 네, 기획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또는 다른 분과 공유하는 저는 이거는 다른 분과 공유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다른 분과 공유하는 방이라든가 이렇게 컬렉션을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문서 제작, 그리고 행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GPT와 리튼이 조금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부서, 문서 제작과 행정부서는 리튼 같은 경우는 저는 리튼을 잘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일을 GPT하고 그 퍼플렉시티에다 많이 시키는데 리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거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리튼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리튼이 불편하거나 이게 뭐, 안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리튼을 늦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AI를 다양하게 써보신다면, 한국의 공문서라든가 한국 기준으로 문서는 굉장히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리튼에 여기 도구에 들어가셔서 네, 도구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요 게시물 폼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너는 무엇 무엇을 나에게 해줘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SNS 게시물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작성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슬라이드, 디자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젠스파크는 정말 제가 써본 것 중에서 탑입니다. 그리고 젠스파크가 4, 5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유료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강의 교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사람을 써서 내가 이 비용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교환을 만들어 봐 라고 한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교환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나 또는 또 교환 제작에 시간을 좀 아끼고 싶은 분이라면 이것도 가성비가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쓰실 수 있는 건 캔바 AI 그리고 또 제미나이와 캔바를 결합한 캔버스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젠스파크를 설사 돈 주고 쓰시더라도 저는 젠스파크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 AI입니다. 캔바 AI에서 주로 그 초안도 만들어 보시고 슬라이드도 즉시 변환하는 것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는 현재 교환 만드는 걸로는 뭐 감마도 있고 냅킨 AI도 있는데요. 캔바에서 실험해 보시면 바로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그 AI에게 슬라이드를 만들으라고 시키신 경우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젠스파크든 제미나이든 우리가 16대 9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AI가 그 비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제작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다시 다 하면 오히려 고치느라고 시간이 따따블로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도 AI한테 레이아웃을 빠져나간 요소가 있다. 이것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까지 수정하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AI가 만들어준 걸 내가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두 배, 세 배가 더 걸리면 그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시겠죠. 캔바는 캔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캔바 AI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드시면 캔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편집 화면으로 내려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젠스파크로 만드신 경우에는 젠스파크 파일은 PPT로 내려받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PPT로 받아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부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케팅 브랜딩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성 카피라든가 리튼으로 실전을 홍보한다거나 뭐 요런 내용들을 만드시는데 그 AI 도구를 활용해서 요즘 영상 만드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리고 큐리어스에도 보면 영상 만들기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영상 동호를 만드셨으면 이것을 SNS에 올리실 때 유튜브 그리고 뭐 릴스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다양한 채널에 동시에 올리실 수 있도록 그 강의 예고 쇼츠 또는 강의 후기 쇼츠를 제작해서 SNS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AI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쇼폼으로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고하시든지 강의를 참고하셔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면 올해부터는 브랜딩에도 조금 신경 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사후 관리는 클로바 노트 그리고 노션과 GPT를 말씀을 드리고 거의 이제 그 강의는 막바지에 가게 되는데요. 강의를 하시고 나면 구글로 설문지를 받거나 또는 후기를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죠? 후기를 받거나
질문을 받거나 하시게 되면, 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일단 뭐 구글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걸 AI한테 넘겨서 피드백을 검수하거나 확인해줘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큐리어스에서 후기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럼 그 후기를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읽을 수 있게끔 AI한테 검증을 한번 시키고 그 후기에서 내가 조금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다음 강의에는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지 이런 팁들도 함께 얻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I는 신입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입사원을 잘 데리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제가 오늘 5개의 부서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5개의 부서에 누가 적합한지, 그리고 제가 드릴 요약 자료에는 각각의 GPT, 뭐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AI는 80%만 해준다. 20%의 디테일과 이런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바로 구조를 바꾸는 강사, 차별화된 강사가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했던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요, 그리고 간단하게 도구 소개, 또 예시를 조금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를 요거를 이제 PDF로 드릴 건데, 지금 정부 지자체라든가 또 우리가 무료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상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교육기관, 네, 저와 함께 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5개의 비서를 또 명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학습을 이어가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네요. 노트북 LM에 PDF 파일 하나 올렸는데 업로드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10분이요? 네. 저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굉장히 큰 책을 올리는데 10분까지 걸렸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5분 이내? 예. 표와 텍스트 중심 한 장 정도 되는 내용이 10분이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그 와이파이 환경이 문제였거나 아니면 뭐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겼거나 네. 제가 맞아요. 새로 고침 해보세요. 여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꼭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저하고 네, 저는 이제 그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3시간씩 5번을 할 거예요. 자그마치 15시간 분량으로 진행을 또 밀착 케어를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100%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각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딱 그 소수 정예로 제가 밀착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0분만 할 예정이고요. 3월 15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사이트 링크들 있었죠? 네, 여기 보여드렸던 거. 자기 개발을 늦추지 마시고 좋은 정보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많이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AI의 팀 역할 3개 정의하기. 그리고 역할에 대한 프롬프트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한 개의 도구를 무조건 이번 주에는 내가 노트북 LM만 뽀갠다 하셔서 한 개의 도구를 일주일씩 체험하기. 이런 과정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에 관한 질문들은 저에게 채팅이나 질문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많은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을 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페이지에서 저 검색하셔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우리 열정진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